미생물 사냥꾼에 대해서 그루이프 지음. 파스텔에 대한 이야기와 고흐의 충돌 속에서 쭉 이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르랑은 파스텔을 천재라고 부르며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사람들과 그를 비교했다. 그런 다음 흥분한 머리가 하얀 미생물 사냥꾼에게 가벼운 경고를 했다. 선생님, 진리는 매우 유혹적인 여인과도 같습니다. 너무 정열적으로 덤비면 그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종종 무관하실 때 가장 유순해집니다. 그녀는 확실히 잡힐 것 같을 때는 도망쳐버리지만 끈기 있게 기다리면 스스로 포기하고 찾아옵니다. 이별을 고한 후에는 모습을 드러내지만 너무 열렬하게 사랑을 받으면 냉정합니다. 르낭은 확실히 현명한 사람이어서 그의 아름다운 말들이 진리를 추구하면서 경솔하게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었던 파스텔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말들은 파스텔의 인생에 깔려 있던 근본적인 슬픔을 요약한 것이었다. 그것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70년이라는 단기간에 세상을 병할시키려고 꿈꾸던 미친 사람들이 썼던 가시면류관을 말하고 있었다. 이제 파스텔은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공수병에 걸린 개의 입을 벌리고 작은 유리시험관을 넣는 일을 시작했다. 두 사람의 고용인이 힘센 불독의 턱을 잡아당겨서 입을 벌리고 있는 동안에 파스텔리의 수염은 불독의 어금니에서 몇 인치 떨어지지 않은 곳에 닿아 있었다. 치명적일지도 모르는 타액이 간혹 흩뿌려졌고 만약 덥석 물기라도 한다면 가장 비참한 죽음을 의미했다. 그런 중에도 파스텔은 공수병의 원인 미생물을 사냥하기 위한 시료를 얻기 위해 거품이 나는 타액을 시험관에 담았다. 이제 나는 그의 형용설과 연거조답지 않은 사업 수완에 대해서 말했던 것을 모두 잊고 싶다. 회색 빈 눈으로 불독의 입속을 노려보면서 그가 했던 일은 인기를 노린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왜 파스텔은 공수병의 원인균을 잡으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원인균을 모르는 수십 가지의 다른 심각한 질병들도 있었다. 공수병으로 죽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을 죽인 병이 있었고 공수병처럼 죽음을 무릅쓴 모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 병이었다. 파스텔 자신이 말했듯이 그의 내면에 있던 예술가적인 시인 기질이 이 가장 힘들고 위험한 사냥으로 그를 몰았을 것이다. 내가 어릴 적 고향 거리에서 들었던 미친 늑대에 물린 사람들의 신음 소리가 항상 날 따라다녔습니다. 파스텔은 미친 개의 울부짖음이 얼마나 사람들의 입을 얼어붙게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공수병에 걸린 것이 의심되어서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가엾은 사람들을 독살하거나 교살하거나 혹은 총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프랑스에서 통과된 것이 100년도 채 안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했다. 파스텔은 필시 자신을 그런 미칠 것 같은 공포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가 가끔 그랬듯이 이 가장 위대하고 진지한 탐구는 실수를 저짐으로써 시작되었다. 공수병으로 죽어가던 한 어린아이의 타액에서 움직임이 없는 이상행결을 발견했고 그것에 미생물 같은 여덟비라는 별로 과학적이지 않은 이름을 붙였다. 그는 협회지를 읽다가 이 팔자 모양의 균이 공수병의 원인과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논문을 봤다. 하지만 그가 이 연구에 발을 완전히 들여놓은 후에야 르 샴벨령과 같이 함께 그 주장이 어림짐작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 팔자 모양의 균은 미친 개 근처에 가지도 않았던 건강한 사람들의 입속에서도 발견되었다. 1882년 말 그는 즉시 첫 번째 실마리를 풀려고 달려들었다. 요즘은 미친 개가 드물어서 수의사 보렐이 가져오는 수가 너무 적고 공수병에 걸린 환자들을 만나기는 더 어려워졌어. 실험 동물로 공수병을 만들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려울 거야. 그는 깊이 생각했다. 파스텔은 60살이 넘었고 지쳐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올가미로 얽어맨 미친 개가 실험실로 끌려왔다. 그는 위험하게도 그 미친 개를 건강한 개들이 있는 큰 우리에 넣어서 다른 개를 물게 만들었다.
루와 샴벨랑은 그 미친 개의 타액을 주사기로 뽑아서 토끼와 기니피그에 주사했다. 그런 다음 동물들에게 미친 개의 병의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보기 위해 가슴 저리며 기다렸다. 어떤 때는 실험이 성공했지만 어떤 때는 초조하게 만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건강한 4마리가 물렸고 6주 후에 어느 날 아침에 그들 중에 2마리가 울부짖으며 못이 날뛰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도 나머지 2마리의 개는 공수병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원리도 규칙도 없었고 뒤죽박죽이었다. 그것은 과학이 아니었다. 기니피그와 토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마리 토끼의 뒷다리가 마비되었다가 무서운 경련을 일으키며 죽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4마리의 토끼는 마치 수백만 마일 안에 공수병 바이러스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풀을 씹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파스텔에게 생각이 하나 떠올랐고 그는 서둘러 루에게 그것을 말했다. 이 공수병 바이러스는 물린 상처를 통해 사람들의 몸속에 들어가고 뇌와 척수에 자리를 잡네. 공수병 증상을 보면 우리가 잡지 못하는 이 바이러스가 신경계를 공격하는 것 같아 우리가 찾아보아야 할 것이네.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신경에서 그것들을 배양할 수 있을지도 모르네. 배양액 대신에 살아있는 동물의 뇌를 사용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 좀 우스운 배양병이 되겠지만 피하러 조사를 하면 바이러스가 내려가는 도중에 길을 잃게 되는 걸지도 몰라. 개의 뇌에 직접 주사를 해보면 어떨까? 루는 파스텔의 꿈 같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눈을 번쩍이며 그 환상적인 상상을 들었다. 루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파스텔을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했을 것이다. 배양액 대신에 개나 토끼의 뇌라니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나 루는 아니었다. 그러면 당장 그 바이러스를 개의 뇌에다 주사할까요? 선생님, 제가 뇌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뇌에 전혀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쉽게 두개골에 작은 구멍을 뚫을 수 있습니다. 루가 말했다. 파스텔은 무섭게 화를 내면서 루의 말을 막았다. 그는 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외과 의사들이 그런 수술을 사람에게 상당히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뭐라고? 개의 두개골에다가 직접 구멍을 뚫는다? 그 불쌍한 짐승에게 고통을 주고 뇌에 손상을 줘서 온몸을 마비시킬 거네? 안 돼. 그건 안 허락할 수 없네. 그는 사람들에게 선사할 가장 놀라운 선물에 그토록 가까이 갔었지만 여린 마음 때문에 그것을 놓치고 말았다. 기묘한 생각이 요구하는 끔찍한 실험 앞에서 물러섰던 것이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루는 사람들이 그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지만 파스텔을 거역함으로써 그를 구했다. 며칠 후 파스텔가 회의에 참석하느라고 실험실을 비운 사이에 루는 건강한 개를 한 마리 끌고 와서 클로로포름을 조금 마취시킨 뒤에 두개골에 구멍을 하나 뚫어서 심장의 고동에 맞춰 뛰고 있는 살아있는 뇌를 노출시켰다. 그런 다음에 공수병으로 죽은 개의 뇌를 갈아 놓은 것을 주사기에 조금 넣었다. 여기는 틀림없이 너무 작아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공수병이 우울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루는 마취된 개의 두개골에 난 구멍에 주사바늘을 넣고 그 치명적인 물질을 천천히 주사했다. 다음 아침 루는 파스텔에게 그 일을 보고했다. 뭐라고? 그 불쌍한 개가 어디 있는가? 분명 죽어 있을 거야. 온몸이 마비되어. 그러나 루는 이미 아래층에 가 있었고 즉시 돌아왔다. 그의 앞에는 수술을 받았던 개가 끙정끙정 뛰어다녔고 실험실 테이블 아래에 있는 오래된 배양병들 사이에서 코를 킁킁거리다가 파스텔을 향해 즐겁게 뛰어올랐다. 그러자 파스텔은 루의 총명함을 깨달았고 새로운 길이 앞에 펼쳐진 것도 알았다. 그는 개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기쁨에 차서 말했다. 착하다 착해. 정말 훌륭한 개야. 파스텔은 꿈을 꿨다. 네 생각이 옳은지 이 동물이 보여줄 것이다. 당연히 2주가 못 뒤어 그 훌륭한 개는 애처롭게 울부짖으며 자기 잠자리를 찢어버리고 개장을 물어 뜯었다. 수일 내에 개는 죽었고 우리가 앞으로 알게 될 것처럼 이 짐승의 죽음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 이제 파스텔과 루와 샴벨랑은 개와 기니피그와 토끼를 100번이면 100번 다 공수병에 걸려야 할 방법을 알았다. 우리는 그 미생물을 볼 수가 없네. 그것은 틀림없어 너무 작아서 우리가 가진 최고의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을 거야. 그리고 배양액에서 기를 수도 없네. 그러나 우리는 그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토끼 내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보존할 수 있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야. 파스텔은
루와 그러니까 미생물을 통해서 이 일 작업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벨랑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미생물 사냥과 과거의 역사상 가장 환상적인 실험이었다. 그리고 과학에는 파스텔과 그 제자들이 볼 수 없는 미생물과 벌인 그 투쟁보다도 더 비과학적인 업적은 없었다. 토끼와 기니피기와 개의 뇌와 척수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성장을 통해서만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이상한 미생물과의 싸움이었다. 그들은 공수병의 원인 기운이 존재한다는 것을 오직 주사를 맞은 토끼의 발작적인 죽음과 뇌수술을 받은 개의 무시무시한 울부짖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다. 파스텔과 그 조서들은 현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가능하다고 말해서 볼 수 없는 잔혹한 바이러스를 길들이는 특이한 모험을 시작했다. 일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루와 티리에가 콜레라와 싸우기 위해서 이집트에 갔다가 티리에 사망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다. 파스텔도 마침 그때 프랑스의 돼지들을 죽이던 미생물과 그 백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프랑스 시골의 돼지우리들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파스텔은 그렇게 자주 그를 불명스럽게 만들었던 세속적인 널널에 휘말려들지 않고 조선과 함께 울룸에 있던 그들의 실험실에서 운동하면서 마비된 불쌍하고 위험한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끝없이 실험을 했다. 파스텔은 젊은 조수들을 감시하며 그들이 마치 고급 노예라도 되는 양 실험실을 떠나지 못했다. 그는 한쪽 눈으로 위험한 실험을 하고 있는 조수들을 보고 다른 눈으로는 실험실의 유리 문을 지켜보았다. 그러다 루와 샴벨랑의 친구들이 가까운 카페 테라스에서 맥주라도 한잔 하고 오는 것이 보이면은 서둘러서 이렇게 말했다. 안돼 지금 안돼 안 보이나 저 친구들은 바빠 아주 중요한 실험을 하고 있단 말일세. 우울한 몇 달이 지났다. 그 보이지 않는 공수병 바이러스를 약하게 만들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았다. 100마리를 조사하면 100마리 모두가 죽었다. 여러분 루마 샴벨랑이 필사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젊은이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정말이었다. 진행이 안됩니다 선생님. 그들은 마비된 동물들이 있는 우리와 쓸모없는 시험관과 병들이 어지럽게 높인 것을 보면서 힘없이 손을 흔들며 말했다. 그러면 파이스라는 눈썹을 지켜올렸고 그의 가늘어진 회색 머리카락은 뻣뻣해지는 듯했다. 같은 실험을 다시 해보게. 지난번에 실패한 것은 문제가 안 돼. 어리석어 볼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니. 파스텔은 격하게 소리쳤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소동성 같은 제자들을 야단쳤고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쓸데없는 실험을 반복시켰다. 일이 안 될 때마다 파스텔은 찾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상식을 무시하고 또 시도했는데 때로는 가망 없는 조장이 승리를 가져오기도 했다. 왜 공수병 바이러스를 약화시키려 했는가? 그것은 무의미한 거위 사냥이었는가? 일단 증상이 나타나고 정체불명인 재앙의 전령이 보이지 않는 길을 통해 뇌와 척수로 기어들어간 후에는 이 끔찍한 질병으로부터 회복되는 사람이나 동물이 있었다는 기록이 인류 역사에서 역사상 하나도 없었다. 역사상 파스테르와 그 조수들은 칼날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있도록 살인적인 것을 다루고 있었다. 그들은 유리 비펫을 입에 물고 그것을 입술에서 1인치도 안 떨어진 곳에서 빨아들였다. 그들의 입과 그 살인적인 바이러스 사이에 있었던 것은 피펫 안의 작은 손뭉치뿐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둠 속을 헤매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달콤한 음악이 처음으로 들려왔다. 공수병에 걸린 토끼의 뇌에서 얻은 확실히 치명적인 물질을 조사했던 개들 중 한 마리가 이상하게 울부짖고 불길하게 몸을 떨다가 기적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었다. 흥분한 사람들은 몇 주 후에 이 바이러스부터 처음으로 회복한 개의 뇌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조사했다. 개의 머리에 난 작은 상처는 곧 아무렇고 파스텔은 가슴을 저리며 그 운명적인 증상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거기는 몇 달 동안 우리와 힘차게 뛰어놀았다. 완벽하게 면역이 된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왔네. 공수병에 한 번 걸렸던 동물은 병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 당장 그 바이러스를 약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해. 파스텔가 한 말은 조수들을 동의했지만 약하게 만들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파스텔은 하나님도 시도해보지 않았을 법한 법을 발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책상을 알아보기 힘든 낙서들로 어수선해졌다.
오전 11시가 되면 전날의 실험 결과가 기록된 종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파스텔레가 루와 샴병랑을 불러서 그 마음대로 안되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잡기 위한 무모한 방법을 말했다. 어떤 때는 토끼 몸속에 손을 넣어서 그것을 잡는 것 같은 무모한 생각도 있었다. 오늘 이 실험을 해보게 파스텔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했다. 하지만 그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항의했다. 상관없네. 자네들이 할 수 있으면 자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해보게나. 재능이 풍부했던 루아 샴벨령은 그런 미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고안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들은 잔혹한 공수병 바이러스를 약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냈다. 공수병으로 죽은 토끼의 척수를 일부 잘라내 무균 상태의 병기에 넣어서 14일간 말리는 것이었다. 한때는 그렇게 치명적이던 그 오그라든 신경 조공을 건강한 개에 내에 주사했더니 개는 죽지 않았다. 그 바이러스가 죽었거나 아니면 굉장히 약해진 거야. 이렇게 말한 파스텔은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후자 쪽으로 결론을 몰고 갔다. 이제 그 신경 조직을 12일, 10일, 8일, 6일 동안 건조시켜서 우리 개들이 공수병에 약하게 걸리는지 알아보세요. 그들은 성급하게 이 도깨비불 같은 실험에 돌입했다. 14일 동안 파스텔은 시험관과 현미경 그리고 게장이 으스스하게 널려있는 동물 사이를 오르내렸다. 불평하고 안달하면서 그의 끊임없는 이어지는 실험 공책에 무엇인가 휘갈겼었다. 첫날에는 14일간 건조시켜서 바이러스가 거의 전멸한 것을 조사했고, 둘째는 13일간 병 속에 또 14일째는 또 이렇게 하루 건조 더 그들은 이렇게 계속 그들은 여러 주 동안 이 동물들이 공수병 증상을 보이는지 머리가 다시 허옇게 되도록 지켜보았지만 한 마리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들은 행복했다. 어설픈 14번의 백신이 개들에게 해를 주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개들에게 면역이 생겼을까? 파스텔은 염려했다. 만약 이 실험이 실패한다면 수년 동안의 노력이 모두 헛수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내가 늙는구나 늙어. 아마 파스텔은 혼자서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험해 보아야 했다. 평범한 개들을 100% 죽이는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그 개들에게 직접 주사해서 견딜 수 있을까? 어느 날 루는 백신을 맞은 개 2마리와 백신을 맞지 않은 개 2마리의 두개골에 작은 구멍을 뚫었다. 그리고는 그 4마리 개에게 가장 독성이 강한 바이러스를 주사했다. 한 달 뒤 파스티르와 그의 조수들은 3년의 연구 끝에 드디어 공수병을 잡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백신을 맞았던 2마리의 개는 뛰어다니고 게장 냄새를 킁킁거리면서 맡으면서 아픈 기색이 전혀 없었던 반면에 말린 토끼의 뇌로 만든 백신을 14번 맞지 않았던 개 2마리는 울부짖다가 공수병으로 죽었다. 즉시 파스티르의 머릿속은 지구상에서 공수병을 쓸어버릴 계획들로 꽉 찼다. 그는 수백 가지의 우스운 실험가지를 생각해냈고 루와 샴벨렌 그리고 파스텔의 안에조차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안개에 쌓인 사고의 세계로 걸어 들어갔다. 1984년 파스텔레가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렸을 때 오랫동안 인고의 나라를 보낸 그의 아내는 딸에게 편지를 썼다. 너희 아버지는 생각해 몰두해 말도 별로 안 하고 잠도 조금밖에 안 자고 새벽에 일어나신단다. 간단히 말해서 내가 35년 전에 너희 아버지와 결혼했을 때부터 계속되는 삶을 살고 계신 거지. 처음에 그는 약독화된 바이러스를 프랑스의 개들에게 주사를 했고 공수병에 개에게 물리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그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해. 우리 백신으로 개들이 공수병에 걸리지 않게 된다면 그는 유명한 수의사 에드몽 로카르에게 제안을 했지만 그는 웃으면서 머리를 찍었다. 파리 시내에만 수십만 마리가 넘고 프랑스 전역에는 250만 마리 넘는 개들이 있습니다. 이 동물들에게 14일 동안 걸쳐서 14번의 주사를 놓아야 한다면 어디서 인력을 구하겠습니까? 시간은 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토끼는 어디서 다 구하고 백신을 만드는데 필요한 촉수는 또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로카르가 말했어. 그러다가 마침내 문제를 해결할 간단한 방법이 파스텔에게 떠올렸다. 14번의 백신을 주사에 맞아 하는 것들은 개들이 아니라 미친 개에 물린 사람들이야. 얼마나 쉬운가? 미친 개에 물린 사람에게 증상이 나타나려면 항상 몇 주가 걸리게 마련이지. 바이러스는 물린 부위에서 뇌까지 기에 올라가고 그것이 올라가고 있는 중에 14번의 주사를 놓으면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을 거야. 파스텔은 서둘러 루아 샴벨랑을 불러 먼저 개에게 그 방법을 시도해보자고 했다. 미친 개, 우리의 건강한 개를 넣어서
미친 개가 건강한 개를 물게 만들었다. 르는 다른 건강한 개의 뇌에 공수병 걸린 토끼로부터 얻은 독성이 있는 척수를 조사했다. 그런 다음에 내버려두면 죽을 것이 분명한 이 동물들에게 14번의 점점 강한 백신을 주사했다. 동물들은 보이지 않는 암살자의 공격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모두가 살아남았다. 탄저병 백신에서 큰 경험을 했던 파스테르는 이 실험을 프랑스의 가장 훌륭한 의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로부터 점검받았다. 심각했던 실험이 끝난 후에 위원회가 발표했다. 공수병으로 죽은 토끼의 척수로 만든 백신을 점차적으로 독성이 강하게 주사해서 일단 개가 면역을 얻게 되면 세상 어떤 것도 그 개를 공수병에 걸리게 할 수 없다. 전 세계로부터 파스테르에게 편지와 정보가 쏟아져 들어왔다. 의사들과 미친 개에 물린 아이 때문에 두려움에 떨던 불쌍한 부모들이 백신을 보내달라고 사정하는 편지들이었다. 그러나 파스테르는 너무나 불안했다. 이것은 백신이 조금 강력하면 양 몇 마리가 죽는 탄저병과는 달랐다. 잘못하면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었다. 어떤 미생물 사냥꾼들보다 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힌 적이 없었다. 한 마리의 개도 내 백신 때문에 죽지 않아서 미친 개에게 물렸던 개들이 내 백신으로 완벽하게 보호를 받았지. 분명 사람에게도 똑같은 효과가 있을 거야 틀림없이. 하지만 너무나 놀라운 발견을 한 이 불쌍한 연구자는 다시 한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시지 못할 물을 달라고 울어대는 아이들의 무서운 모습들, 자기 손으로 죽인 아이들의 영상이 얼음 속에서 그의 눈앞에 맴돌았다. 잠시 동안에 그의 내면에서 위대한 연극 배우의 몸짓이 다시 일어났다. 내 자신에게 먼저 시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니. 공수병 바이러스를 나에게 접종한 다음에 무슨 일이 나는지 보는 거지. 내 실험 결과가 확실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거든. 그는 옛 친구인 질 바셀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마침내 공학계도 알자스 지방에서 온 마이스터 부인이 확신 없어 하던 파스텔에게 두려운 결정을 내리게 했다. 그 부인은 이틀 전에 미친 개에게 14군데를 물린 9살 소년 조제프를 데리고 울면서 실험실로 찾아왔다. 소년은 불쌍히 헐떡이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파스텔 선생님. 부인은 그에게 간절히 청했다. 파스텔은 부인에게 저녁 5시에 오라고 말했다. 그 사이에 두 사람이 의사불피한과 그랜처를 찾아갔다. 둘은 파스텔이 실험실에서 일한 적이 있었고 미친 개에게 마구 물린 개를 공수병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는 실험을 목격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소년을 보러 파스텔과 함께 왔고 심하게 곪은 상처를 본 불피하는 파스텔에게 접종을 하라고 재촉했다. 빨리 시작하십시오. 만약 선생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분명히 이 소년은 죽을 겁니다. 그날 밤 1885년 6월 6일 그들은 약독화된 공수병을 처음으로 사람에게 주사했다. 그리고 하루하루 소년 조제프는 14번의 주사를 아무 문제없이 맞았다. 단지 주사 맞는 자리가 조금 따끔했을 뿐이었다. 소년은 알자스로 돌아갔고 그 무서운 병의 증상은 영원히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 모든 두려움이 파스텔을 떠났다. 소년은 파스텔의 말을 듣지 않고 루가 개에게 처음 주사할 때와 유사한 상황이었다. 이제는 사람이 없다. 어린 조제프가 아무 일 없이 낳자 파스텔은 사람들을 공수병에서 구할 준비가 됐다고 세상을 향해 외쳤다. 이 한 번의 증례가 파스텔의 내면에 있었던 강렬했지만은 그렇게 뿌리 깊지는 않았던 두려움과 의혹을 완전히 쫓아낸 것이다. 개에게 물려서 고통받던 사람들이 전 세계로 이렇게 실험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파스텔을 통해서